네, 그동안 저희 코너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사연을 보면요.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가지고 흔히 이루어지는 치료를 받았는데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연인데요. 치질 수술을 받았는데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사연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된 거죠? 네, 치질 수술, 즉 치액 절제술을 받은 50대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예. 수술 이후에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다가 3일 만에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예. 자,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치질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엄마의 죽음을 가족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동네 외과의원에서 치질 수술을 받은 지 사흘 뒤에 닥친 죽음. 결혼식에서 아들의 행복을 빌던 이 모습이 영정사진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곳 고향 땅에서 농사 지으며 남편과 오붓한 노후를 보내려 할 것만 영문도 모른 채 눈을 감은 엄마를 생각하면 아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수술, 이렇게까지 올 수 있는 수술인지 몰라요. 돌아가실 정도의. 왜냐하면 요즘은 암도 살리는 시대 아닙니까? 그 흔한 당뇨와 같은 지병도 없었고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답니다. 정작 사망 진단서에는 폐혈증을 비롯해 여러 질환들이 적혀 있었다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사람들이 치질이라는 걸 그 병도 아니고 혼자 가서 그 수술하고 퇴원할 때까지 이렇게 하는데 폐혈증이라는 거는 저는 물론 가수 신해철 씨 방송에 봤지만은 그렇게는 이렇게 위험한 건 몰랐어요. 유독 엄마를 잘 따르던 손자인데요. 이런 재롱둥이 손자를 보는 즐거움으로 행복했던 일상을 뒤로 하고 엄마는 왜 눈을 감아야 했을까요? 손 한 번 잡아드리지 못하고 엄마를 떠나보낸 아들은 그 죽음이 계속 의문입니다. 좀 억울한 걸 풀어드리고 싶어요.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는. 네, 사연 보고 나니까 역시 가장 궁금한 게 치질 수술을 받고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박사님?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극히 드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치질 수술의 합병증, 예. 실질적으로 이런 합병증의 비율은 한 0.3%에서 1% 정도 보고되고 있고요. 예. 사망률은 그것의 또 0.1%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는 매우 드문 일이다. 결국 치질 수술은 그렇게 위험한 수술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치질 수술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과정에 의해서 사망에 이른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부검이 이루어졌고요. 예. 부검 감정서상의 사인은 예. 폐혈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혈증은 그 말대로 피 안에 즉 균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바깥에 있던 균이 혈관 안으로 침투를 해서 면역 체계를 작동시키고 그 자체가 균이 내독소를 많이 뿜게 되면 전신적인 영향을 일으키게 되는데 심장이라든가 폐라든가 간, 뇌 이런 쪽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폐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균에 감염이 됐을 때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예, 초기에는 예. 경미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예. 뭐 아프거나 예. 심할 경우에는 열이 굉장히 심해지고 아주 심한 경우는 열이 갑자기 떨어지기도 합니다. 저체온증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예. 특징적으로 혈압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혈압이 떨어지고 숨차고 숨을 헐떡헐떡 쉬게 되고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인지력 상실, 즉 의식이 오락가락해지면서 사람을 못 알아보거나 이런 증상이 말기로 가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치질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시술을 받고도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예, 일반적인 감염이 의심이 될 때는 제일 먼저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것과 더불어 왜 감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감염 원이 되는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 본건과 같은 경우는 수술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외과적 처치를 다시 한다거나 예. 항생제를 조금 더 센 항생제로 바꿔서 투여하거나 이런 처치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현재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예상치 못한 세균 감염으로 엄마가 사망한 것이 의사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생각에서였답니다. 새엄마 기다리고 있었는데
죽음으로 돌아오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왜 엄마가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건 의료사고다. 엄마는 수술한 다음 날부터 몇 가지 증상을 호소했었답니다. 네.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증세라기에는 조금 배가 의아했다는데요. 아프다 하고 복통을 호소하고 열이 오는 날이에요. 오한. 예. 열이 난다 그래요. 간호사가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환자 상태를 알렸지만 의사는 병실에 와보지 않았고 진통제만 처방했답니다. 아유. 혈압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도 의사는 그로부터 9시간 후인 다음 날 아침에야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좀 이상하다고 하면 와서 직접 관찰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돼서 왔더라고요. 뭐 좀 일찍 왔다고 하더라고. 9시에 출근인데 7시에 왔다고 하더라고. 환자를 본 의사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급히 상급 종합병원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됐는데 상당히 위독했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당신 고생했어 하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하니까 대답만 응 하더라고요. 추가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졌지만 세균 감염으로 생긴 염증이 이미 몸속에 퍼진 상황이었고 종합병원으로 옮겨온 바로 다음 날 새벽 심장이 멎어버린 엄마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일찍 발견했으면 이렇게까지 폐혈증이 급격하게 올지 않을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우리 유가족한테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박사님? 예, 간호기록지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12월 7일 날 수술을 했고요. 예, 다음 날부터 미열이 있기 시작합니다. 예. 38도 6부, 8도 3부. 그 즈음쯤 해서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 소견이 한 번 있죠. 예, 예. 그리고 난 후에 배가 빵빵하고 체하신 것 같다고 하고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본다. 소변을 자주 못 본다. 예. 이런 것은 콩팥의 기능이 안 좋아졌다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폐혈증 증상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3일 만에 지금 환자가 사망을 한 건데 결국은 이 사망의 책임에 시술이 그리고 적절한 대처가 늦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좀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예.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되는 폐혈증의 경우는 상황이 어떤 약을 쓸 때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증상을 호소했을 때 예. 와서 보지 않고 그것이 시기를 늦춘 것이 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때 환자의 증상에 대처하지 못했던 병원 측의 책임 법적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네, 부검 감정서를 보시면 네, 수술 부위 괴사와 급성 염증 세포 침윤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술한 부위에서 감염이 됐다는 건데요. 예. 그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해줬느냐, 예. 그리고 수술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처치를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수술 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맞히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 기록상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감염 예방에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예. 승소 확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예, 12월 8일 날 예. 혈압이 급격히 저하됐다는 건 폐혈성 쇼크를 의미하는 거고요. 예. 이 당시 처치를 해도 살아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다음 날 아침 7시에 와서 처치를 했다는 거는 명백히 처치가 늦은 것이고요. 예. 소송으로 간다면 90% 이상 승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박사님께서 보실 때도 수술 이후에 또는 수술 전에 예방적 조치에 항생제 투여 안 하나요? 본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치질이라는 수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수과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예. 의사가 항생제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에 환자 상태가 저렇게 안 좋아지는 게 보이거나 했을 때 예. 적절한 투약, 조금 더 비싼 약, 고가의 약, 조금 더 센 약을 쓰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치질이라는 수술 항목 하나에 입원비부터 약값, 수술비가 다 포함돼서 일괄적으로 지불이 되기 때문에 의사의 재량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수롭지 않은 질병으로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의료진들도 대수롭지 않은 환자는 없다는 것 항상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